활주로 위로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비행기를 삼켜버린 거대한 화염. 정원 165명의 비행기. 과연 이 비행기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7년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 타이완 타오유안 국제공항을 출발한 중앙항공 120편이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착륙을 준비합니다. 보잉 737-800, 기령 5년. 기내에는 승무원 8명을 포함해 총 16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경고음 무, 계기 이상 무,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체 안쪽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타이완 중화항공 정비고에서 진행된 정기 점검. 정비사는 날개 앞전의 슬랙 트릭을 주로 살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작업도 평소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창밖으로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승무원은 마지막 기내 점검을 실시했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시 26분 중화항공 120편 정상 착륙. 승객들은 벨트를 풀고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왼쪽 날개 아래에서 아주 옅은 하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57명의 승객은 물론 승무원과 조종사조차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정상인 계기판. 그때 단 한 사람.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지켜보던 지상 정비 직원만이 이 작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외칩니다. 하지만 관제탑은 이착륙 교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외침은 몇 초 동안 전파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이 비행기는 천천히 택싱, 즉 지상에서의 이동을 이어갑니다. 여전히 평온한 기내. 정비 직원은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연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마침내 작은 불빛 하나가 연기 속에서 튀어오릅니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 그리고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기름, 커지는 불꽃. 1분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상황을 인지한 기장단. 하지만 이미 거칠게 커져버린 불꽃의 위력에 순식간에 퍼진 연기와 냄새. 울음소리와 비명이 뒤엉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분출되는 연료 때문에 불기둥은 삽시간에 커졌고 불기둥은 이미 기체의 벽을 타고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바로 대피를 명령합니다. 기체의 왼쪽은 이미 화염에 잠겨 접근 불가. 불길이 빠르게 번져가는 사이 슬라이드로 대피하는 승객들. 그리고 10시 36분 전원 대피 완료. 모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한 명의 승무원도 몸을 던지듯 내려옵니다. 그리고 단 몇 초 후 폭발. 불길이 하늘로 솟구치며 기체가 한순간에 뒤틀립니다. 검은 연기와 주황색 화염이 활주로 위로 폭발하듯 퍼집니다. 그러나 이미 불길이 막힌 조종사들의 탈출로. 조종사들은 조종실 창문으로 비상탈출을 실시합니다. 부기장이 조종실 창문 옆 비상탈출로 로프를 잡고 기체 밖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른쪽 날개 연료 탱크 폭발. 부기장은 충격이 그만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고 급박한 상황에 창문에서 바로 뛰어내린 기장. 그리고 2차 폭발. 충격에 비행기 꼬리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왼쪽 날개부터 시작된 불길은 동체와 꼬리까지 삽시간에 퍼져 이미 비행기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 물줄기를 뿜어 올리지만 불은 멈출 기세가 없었습니다. 2분, 겨우 2분 만에 비행기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오키나와 전역에서 그 연기를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기적처럼 165명 전원 생존. 안도의 한숨과 놀람이 가득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그곳에는 이미 전소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검은 비행기 한 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행기는 어쩌다 불에 다 타버린 걸까요? 착륙도 비행도 이륙도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한 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사고 전 정비 점검 당시 정비사가 점검한 곳은 날개 앞전의 슬랙 트랙,
그런데 작은 와셔 하나를 재조립 과정에서 빠뜨린 겁니다. 와셔란 슬랫을 고정하는 작은 금속 링으로 작고 가볍지만 볼트와 브래킷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와셔 하나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행이 반복될수록 부품은 조금씩 흔들렸고 조금씩 헐거워지더니 결국 날개 내부로 이탈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착륙 순간 슬랫이 접히는 힘에 밀려 연료 탱크 벽을 찔러버린 겁니다. 지름 2-3cm의 작은 구멍. 그러나 그 구멍은 고압의 제트 연료를 쏟아내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이 연료가 엔진 근처의 뜨거운 금속에 닿으며 화재가 시작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후 말했습니다. 만약 불이 활주로가 아니라 지상에서 시작됐다면 불길이 단 1분만 빨랐어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만약 조종사들이 상황을 10초만 더 늦게 파악했다면, 만약 대피 명령이 30초만 늦었더라면, 만약 조종사가 계속해서 이동했다면 폭발력과 화염 규모가 지금보다 더 큰 것은 물론 불길이 연료가 가득한 탱크라인 전체로 번져 활주로 전체가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조금만 더 빨리 붙었어도, 조금만 더 날씨가 나빴어도 천만다행으로 이 사고는 세계 항공사고 역사 속 가장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대참사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165명 전원 생존. 그러므로 기적에 가까운 중앙항공 120 폭발 사고. 사고 후 항공 당국은 즉시 슬랙 구조 점검 절차를 재검토했습니다. 와셔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2중, 3중 점검 프로세스가 추가되었고, 정비 기록 관리, 부품 체결 토크 검증, 정비 작업자 교육까지 대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작은 와셔 하나가 항공업계 전체의 정비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 겁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